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월 28일 저녁 긴급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신길 1구역 주민께서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첫째는 동의율을 충족해야 됩니다. 동의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도를 충족해야 돼요. 노후도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 노후도를 감안해서 추가로 도로와 연계되는 4m 도로 이야기했었죠. 얼마만큼 많은 집들이 붙어 있는지 이 부분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세대 밀도라고 가지고 3,000평 안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차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파악해 가지고 토탈 서울시에서 정한 주거정비 지수라고 가지고 이 주거정비 점수가 70점을 넘어야 돼요. 각 항목별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동의율이 40점, 노후도가 30점, 그리고 도로 연계가 15점, 그리고 세대 밀도가 15점 해서 도합 100점 만점에서 70점을 맞아야만이 서울시에서 정한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신길 1구역이 이 서울시에서 정한 이 주거정비 지수에 해당되는지, 그 점수를 넘어서 통과되는지가 사실상 이번 사업의 관건입니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에 서울시는 이런 재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인허가권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인허가권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서울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적용을 합니다. 기준을. 국토부에 비해서. 국토부는 가급적이면 주택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지만은 서울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사전에 좀 아셔야 되고, 그런 조건 하에서 제가 어젯밤 밤새도록 저희 신길 1구역 내 약 18,000평에 달하는 집들에 대해서 노후도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일일이 잠을 안 자고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결과라는 게 뭐냐면, 이건 좀 오늘 제가 오전 10시경에 LH와 회의하면서 다시 협의된 내용이고 또 나온 데이터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신길 1구역에 총 18,000평에 총 약 38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382동. 이 가운데 30년 이상, 법에서 정한 3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아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이 현행법에서 3분의 2 이상, 67% 이상 돼야만이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신길 1구역 내 30년 된 이상 건물이 231동으로 60%밖에 안 돼요. 7%가 부족하죠. 그리고 20년이 경과된 건물이 110동, 29%예요. 20년 미만이 15동, 4%. 확인되지 않는 건물, 즉 소위 말해서 무허가 건물이 약 26동 해서 이게 7%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필수 요건인 67%에 7%가 현재까지 미달돼요. 그래서 이 7%가 미달되면 저희는 그냥 탈락입니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 신길 1구역에 이런 특혜를 주면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55% 갖고도 재개발할 수 있고,
뭐 40% 왜 신규 요금을 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잣대를 적용하는 겁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 안전진단에서 이 건물이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와야지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개발에서는 노후도가 적어도 67% 최소 요건 67%를 넘어야만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7% 넘어야만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충 나온 통계적 수치는 이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히 영등포구청을 방문해서 미확인 건물,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 26동에 대해서 과연 언제 이게 실질적으로 준공된 건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런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를 최초 부과 시점 내지는 수도세나 전기세를 부과한 시점부터 준공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구청 가서 관련자를 만나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현행법상 지금 아까 말한 30년 이상 건축물의 기준은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를 말하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 30년 이상 된 건물을 노후화된 건물, 불량된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벽돌로 쌓은 집 있죠. 연화조, 기와집 옛날, 초가집도 요소겠지만은 이런 건물들은 노후화가 훨씬 더 빨리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노후화된 연수를 20년으로 쳐줍니다. 20년 이상 됐을 때 노후화되고 불량된 건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경과된 건물이 110동 정도 있는데 이 110동이 과연 철근 콘크리트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벽돌조나 연화조에 해당되는 건지 이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다행히 연화조 아주 기와집 아니면 벽돌로 쌓은 집 같은 경우는 다행히 30년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0동 중에서 그런 집이 과연 몇 집이나 나올 건지 보는 거고 그래서 그 집이 좀 더 많아지면 노후도가 좀 더 올라지겠죠. 그래서 그 집을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진입로 로바세터스 앞에 진출입로 확보하는데 노후화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들을 좀 더 데이터에서 빠졌는데 그 데이터 두 집을 들어가면 아마도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최소 요건 67%에 7%가 미달되는데 7%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작업을 해서 20년밖에 안 된 집들 중에서 과연 벽돌조라든지 기와집이 몇 집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그 집을 30년 이상 된 집으로 간주가 되면 노후도수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저녁에 또 밤을 새든 내일 아침까지 이걸 다 파악해서 노후지수를 다시 한번 산출할 겁니다. 이게 필수 요건이에요. 노후도가 필수 요건입니다. 노후도가. 나머지 제가 얘기했듯이 도로하고 연계된 4m 이하 도로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건축물들이 붙어 있는지, 좁은 골목길 많은 집들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집들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4m 도로나 6m 도로에 집들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점수를 깎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3,000평 안에 집들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벌집처럼. 벌집이 돼야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그 두 개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노후도예요. 노후도.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추가로 긴급히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노후도에.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정비교육이 해제되다 보니까 해제된 이후에 무려 3년 동안 많은 빌라들이 신축됐어요. 신축되니까 그 신축된 빌라들이 전부 노후도를 깎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고 기존에 조합이 설립된 지역 내지는 정비교육이 지정된 지역은 이미 노후도나 이런 제가 말했던 이런 주거정비소를 다 충족하는 거예요. 충족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이 된 겁니다. 정비구역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추가로 분석할 게 말게 없어요. 또 정비구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신축 행위를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저희는 반면에 2017년 초에 해지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건물들, 우리 준주거지에 빌딩도 많이 들어섰죠. 올해도 몇 개 오피스텔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건물들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 집어넣으면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하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 또 신축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후도를 지금도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등포 관계 그 문제 때문에 갔더니 여러 그 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을. 그 민원을 넣는 게 뭐냐 그러면 준주거지 도로를 갖고 계신 분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자기 사업구역에 포함 안 시킨다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준주거지를 포함시켜달라고. 근데 준주거지에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도로를 사도로 쓰이고 있는 도로, 현황이 도로인데 그걸 가지고서 아마 포함시켜달라고, 사업구역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뭐 그분 입장에서야 포함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려면 주위분들,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빌딩 주인들을 같이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민원을 제출해야지, 본인 도로, 사도로 쓰이고 있는 본인 도로를 갖고 사업구역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600명의 여러 그 소유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사업구역을 좀 더 넓혀서 준주거지를 다 포함시키려 그러면 준주거지에 대해 들어있는 상가 주인들, 빌딩 주인들의 동의서를 같이 받아와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준주거지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사도 아시죠? 개인 도로. 지목은 대지인데 사도로 쓰이고 있는 도로에 상당히 커요.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 170평 인데 아무튼 굉장히 큰데 그 도로에 주인 되는 분으로 추정돼요. 누군지라고 뭐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못 하겠지만 저희 쪽에 지금 송모 씨를 통해서 접수된 동의서 한 장이 바로 사업구역 밖에 사도로 소유주가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포함되면 뭐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같은 구역 내에 준주거지 내 다른 상가 분들의 동의서도 같이 진구에 오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든지 사업구역을 넣어달라고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로 오늘 저희 현안 설명드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저희가 법적 요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 가장 필요한 게 필수적인 게 동해루가 누차 얘기되면 노후도예요. 노후도가 아직 3분의 2 요건을 3분의 2 요건 67%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제가 좀 더 깊은 분석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20년짜리 목조 내지는 벽돌조 건물이 과연 얼마 정도 있는지 이걸 좀 파악 중에서 엄청 파악할 거예요. 해서 가급적인 노후도를 맞추려고 할 겁니다. 만약 그래도 안 맞춰지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특단의 대책. 그것은 제가 내일쯤 돼서 다시 정확하게 특단의 대책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110동 20년 미만 된 110동의 건물에 대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그 건물의 구조물이 과연 기와집 내지는 벽돌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다행히도 이제 그런 건물들이 많으면 30년은 간주가 되는 거니까 충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원 부분, 구청에도 민원 내고, 뭐 서울시에도 민원 내고, 영등포에도 막 민원 내고, 뭐 LH도 민원 내고, 뭐 그거야 민원이 자유지만은 그로 인해서 기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권리가 침해되면 여러모로 뭐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 이 정도로 찍겠습니다.